네, 오늘의 수상한 종목 10가지 봤습니다. 그 안에서의 베스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또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에 시선을 받게 될 만한 필승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이청원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좀 모처럼 강해서 네. 좀 선택할 만한 종목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네. 내일장을 위한 시초가 필승주 이청원 과장님이 두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예상 수익률과 보유 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초가 필승주 예상 수익률은 10%고요. 기간은 한 달 정도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면은 좀 무거운 종목인가 봐요. 많이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운데 네. 갖고 온 이유는 뭔가 그래도 10%의 수익은 가져다 줄 만한 확실한 재료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종목은 S오일입니다. 참 쉬운 많이 종목이라고. 무겁네요. 네. 예, 많이 또 무거워야 됩니다. 지금 어. 이유가 시장이 잘 가다가도 오늘처럼 잘 가다가도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요. 네. 최근 1개월 정도 수단배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꽤나 확실한 종목을 우리가 투자 종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오일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정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된 사업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유가 대략 78.6% 정도 사업이고요.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 대략 15%, 기타 부분이 윤활유인데 이제 이 세 가지 부분 모두가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전방 산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석유화학과 윤활입니다. 전방 산업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8월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20% 이상 꾸준히 나오는 사업부인데 이 윤활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방 산업은 결국에는 자동차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기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 토대로 관련된 전방 산업은 결국에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동사의 이 윤활유 부분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가 매우 높다는 점 그걸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3분기 기준으로 실적 개선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정유가 될 겁니다. 전체 사업 부분에서 78.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되겠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과 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이 20% 정도로 1위인데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23%. 사실상 지금 보이는 국제 유가의 상승의 상당 부분 견인하고 핵심 변수가 이 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산을 어느 시점에서 당장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까지는 없었고 또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지금 CPI 지표도 발표가 된 것을 보니까 역시나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추후에 물가에 대한 부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결국 나온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금리 인상 이것 또한 지금은 그리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놔두되 기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가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8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2,550억 원인데 윤활유 부분이 2,280억 원 수준. 결국 이 윤활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방 산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 보이는 동사의 실적이 3분기 기준으로 상당 부분 나아지고 2024년 초반까지도 개선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은
지금 WTI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데이터를 좀 굴려봤는데요. 200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아쉽게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네. 국제유가의 하락은 사실상 2011년부터 19년까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국제유가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유가와 나스닥 지수의 상관계수는 0.12밖에 안 돼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유가의 상승은 지금은 철저하게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입니다. 네. 당장 내일 사우디가 되든 러시아가 되든 이제 감산 안 하겠습니다. 수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의 기인의 S-오일에 투자를 하긴 하되 지금 시점에서 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30일 정도, 사실상 30일도 단기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단기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정도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7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또한 하락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오늘 기준으로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 S-오일의 주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간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변동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88,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7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속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 공포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인플레 공포로 인해서 금리 인상까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 인플레 공포 때문에 시장이 다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 와중에도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 나서면서 S-오일의 주가가 올랐던 걸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네. 인플레 공포가 더 커지는 게 S-오일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질 건데 네. 그때는 S-오일의 주가라고 해서 사실상 시장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S-오일도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지로 약간 S-오일을 네. 사볼까 했는데 그건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해지라고 하는 측면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S-오일이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상환계수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교차계수라고 해요. 그리고 상관계수, 이 모든 게 음의 값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때 S-오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오히려 국제유가와 S-오일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으니까 단순하게 국제유가가 앞으로 조금은 더 오를 것이니 S-오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올라도 S-오일에게는 그리 좋은 상황은 네,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것까지 예.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이 무거운 종목도 10%의 수익은 내주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유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S-오일을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88,000원 선까지 보면 될까요? 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 가격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략 88,000원인데요. 네. 그것보다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봐야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종목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우선은 그것이 아니니 기관 수급 거기에 기인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필승주는 S-오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좀 가벼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두 번째 필승주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이천 과장이 꼽은 오늘의 필승주, 요거는 똑같이 10%인데 그보다 더 짧게 20일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벤트가 있는 종목인가 싶기도 한데. 딱히 이벤트는 사실 없고요. 네, 사실 그럼 제가 기술적이에요? 방송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예상 수익률을 뭐 15%, 20% 사실 그게 대단히 높은 수익률인데 정말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주식시장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10% 정도
종목은 VT입니다. VT요. 네, 아마 VT에 대한 이야기를 너나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른 효과는 대단히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VT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 그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동사의 매출 구조를 쭉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대다수가 일본향 매출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판매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실적 계산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겟을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덕분에 최근에 분명 관련된 기업들, 흔히 말하는 중국향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반면 VT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오늘도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이는 국민 소득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43,000달러 정도로 매우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0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양극화가 매우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흔하게 쓰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고소득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브랜드 자체가 고가죠. 그게 중국 시장에서 먹힐 때는 먹힌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의 실적, 주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중산층이 매우 탄탄하고 여기에서 동사가 보이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는 대략 11% 정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14%까지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의 개선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동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면 주가 또한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한번 갭이 나왔는데요. 이 갭을 오늘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장 영향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VT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500원이고요. 네.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필승주로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화장품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인데요. 이번에는 VT가 나왔네요. 목표가 18,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시장 흐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두 가지 필승주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청훈 과장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동시호가의 변동이 좀 컸었는데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